네, 오늘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최신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판례가 나왔을 때부터 주목해서 좀 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올해 시험장 가기 전에 잘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신 판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최신 판례는 기존에 있던 법리를 아예 전부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판례의 경향성은 유지하되 조금 더 세부화, 구체화시킨 것인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최신 판례는 셋 중에 어떤 건가요? 정기성과 일률성은 유지하되 고정성 법리를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변경을 한 것이죠. 사실관계 한번 살펴보면요. 문제가 됐던 거는 특히 기존에 고정성이 문제가 됐던 재직자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금 최소 지급분을 기존의 회사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건 고정성이 없으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에 못 넣어요 라고 해서 지급을 해서 줬던 거죠. 근데 근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과 성과금 최소 지급분도 통상임금이니 연장수당에 넣어서 산정을 해라. 그리고 기존에 지급한 것과의 차액을 우리한테 지급해야 된다 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은 성과급은 전년도 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최저 등급을 받더라도 어때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던 겁니다. 성과금 최소 지급분.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면 모든 회사에 성과금 최소 지급분이 있나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직자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재직자 조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그 전에 퇴직하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쭉 재직을 했어도 정기상여금을 재직하는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 퇴직했다면 못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재직자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 어떻게 줬는지 보시면요. 짝수달에 줬고요. 명절에 줬고 여름에 해가지고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었네요. 그럼 이때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재직자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변경된 이 최신 판례 법리에 따르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됩니까? 소정근로의 대가. 왜냐면 정기적 일률적으로는 사실 따져보면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정근로의 대가성인지에 포커싱을 맞추고 주목을 해서 보셔야겠죠.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근로자가 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소정근로의 도구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자가 원래 약속한 근로,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 직장인으로 따지면은 9 to 6로 월화수목금 이 정해진 근로만 하면은 받는 급여, 그게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죠. 그랬을 때 재직자 조건이 붙은 건 어때요? 그 전에 퇴사하면은 못 받고요. 그 이후에 퇴사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짝수달마다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짝수달 5일에 줘요. 그러면 2월 5일 전에 퇴직하면 못 받고요. 그 이후에 퇴직하면 받고 퇴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됐던 거죠. 그러면 재직이라는 거를 부과하는 게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관련이 있는 거냐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실게요. 재직한다라는 거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고 만약에 근로자가 퇴직해서 재직자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실제 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사유이지 어떻다? 소정근로와 대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있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그리고 기본급으로만 300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는 얼마예요, 여러분? 300만 원. 그쵸? 그러면 이 300만 원이 온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로 근로자가 뭐 1월인데 1월 한 1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월 달 급여 얼마 가겠어요? 300만 원의 반 정도니까 150만 원을 지급받겠죠. 이 150만 원,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해서 15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반토막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소정근로의 대가는 300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실근로에 따라서 실제 지급되는 것만 그냥 달라질 뿐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재직하는 게 소정근로를 제공하려면 당연한 거고 이렇게 중간에 퇴사하거나 근무일수를 못 채우는 거는 뭐예요? 실근로와 관련돼서 실제 받는 게 달라지는 거지 소정근로의 대가가 여전히 300인 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을 받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부과된 것만으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시급제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와닿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죠. 알바를 구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하루에 4시간 일하고요. 그 다음에 시급은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는 얼마입니까? 시급은 15,000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가 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그날 좀 몸이 아파서 2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2시간치 15,000원 곱해서 3만 원을 받게 되는 거지 애초에 이 근로자의 시급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더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해서 못 받는다, 재직자 조건이 부과됐다라고 해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건 뭐랑 연관된 조건이다? 실근로와 관련된 징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기존 판례와 최신 판례에서 변경된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성과급 최소지급분 한번 보시면은 원래 성과급은 어떻게 해야 줘요? 특정 실적을 달성해야지 주지. 꼭 소정근로를 제공해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진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다. 그러니까 소정근로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C등급, 내가 어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무조건 이만큼은 지급이 보장된다라는 최소한도의 지급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실적을 달성하든 못하든 소정근로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2탄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